우리 그거 해야 돼. 아, 그 그거. 사연? 그래, 그거 하자. 이거 되게 이게 내가 보니까 7월 14일에 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녹화를 꽤 오래됐다. 오랜만에 하는 건 맞아. 이거 제가 한번 어.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왕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라이브에서 아직도 사연 보내면 같이 얘기해 주신다고 하셔서 주변에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30대 중반 기혼이고 아이는 현재 없지만 계획은 있습니다. 집은 전세 살고 있고 한국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전문직 의사이고 운 좋게 좋은 과, 좋은 병원에 들어와서 달에 세후로 2천을 벌고 있습니다. 잘 버시네. 생활비로 1,000 정도 쓰고 1,000은 전부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10년 후 은퇴해서 하와이는 아니고 간간히 일하며 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첫 번째 고민은 주식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초반 1년 주식을 할 땐 정말 이것저것 해본다고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종목도 사보고 제 나름대로 차트를 보고 산다고 사고 뉴스에도 사보고 한 국내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젠, GS 리테일, 에코마케팅, 쿠쿠홈시스, 동원개발, SK텔레콤, 네이버, 코엔텍 등등. 삼성전자 빼고는 다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70%입니다. 요즘처럼 애플이나 테슬라, 코스코 같은 확실한 종목이면 마이너스여도 기쁘게 추매하겠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 스스로 확신이 없으니 선뜻 물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팔기도 아깝습니다. 이거 항상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죠. 다들 이런 후회되는 종목 저만에 있는 거 아니죠? 아왕분들 같으면 이런 종목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비중이 현재 크지 않고 국내 주식의 15% 정도 매달 매수할 금액이 있으니 그냥 두고 미국 주식을 돈 생경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달 매수할 금액으로 물 타서 본전으로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요거 먼저 다뤄볼까요? 그래. 네. 일단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셨고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에서 지금 물린 것들을 정리해서 미국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냥 놔두고 맞아. 그 놔두고 얘기지. 그냥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좋으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나 이쪽 잘 모르겠네. 삼성전자랑 뭐 SK텔레콤, 네이버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다른 데는 종목은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 할 때 유튜브 보고 추천하는 종목, 차트 보고 뉴스 보고 해서 이렇게 약간 좀 확신이 없이 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다리는 게 되게 괴롭겠다.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왜냐면은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선 동의를 해가지고 내가 산 거잖아. 근데 동의를 한 거지 그게 내 의견은 아니었던 거잖아,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 이 뉴스를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 기업을 믿어야 되는 거야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 나는 완전 공감해. 이런 경험은 초기에 다 모르겠어. 나도 많이 했거든. 처음에 한국 주식을 미국 같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막 원하지 않는 한국 주식을 담는 시절이 있었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이게 좋다고 해서 샀어. 근데 나는 사실 뭐 잃지 않았거든. 근데도 어느 순간 털게 되더라고. 관심이 힘들지, 가지고 없으니까 이 있는 회사에 재미가 어. 없잖아. 모르겠어. 내가 너무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맞아. 애플을 들고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맞아, 그거 맞아. 없으면은 언젠간 버리지 않나? 물건이랑 비슷하잖아. 진짜 아끼고 좋아하는 거는 아끼고 안 버리지만 이거 왜 샀지? 싶은 거는 어느 날 버리게 되니까 뭐 이상적으로 말하면 지금 갖고 계신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고 계시면서 돈 이제 뭐 계속 열심히 투자 오랫동안 하실 거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투자할 날이 많으니 지금부터는 정말 확신에 드시는 걸 담으셔라 라고 말은 하겠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면 빨리 그냥 털어버릴 것 같은데 나는 그냥 팔아버리고 이제 그냥 새로 기회비용을 또 시작하면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이 종목이 다시 본전으로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어디서는 테슬라가 제2의 제3의 테슬라 같은 주식이 어디선가 지금 상장되어 있을 거고 맞아. 20년 30년 전에는 홈디포가 그런 주식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맞아. 이거를 막 오래 기다릴 자신이 없는 거를 가지고서는 마이너스니까 회복할 때까지 그게 다시 본전 찾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어차피 결국에는 돈은 돈인데 맞아. 일단 한편으로는 막 잘 되지 않은 것도 그냥 버텨본 적도 있는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 결국엔 다 내 자산이야. 또 어디다가 써버린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그게 또 나한테 득이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 그게 있지. 그래서 나는 아쉬웠던 것도 되게 많아, 사실. 옛날에 우리 아왕에서 얘기했는데, 나 옛날에 주식 가르쳐 주던 형이 금호석유 화학을 가지고 막 알려줬었어. 맞아. 옛날에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그거서 내가 개잡주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서는 어디 가가지고, 제가 아왕의 호머인데, 이러면서 막 아저씨 술자리였어. 금호석유 화학 같은 거였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금호석유 화학 요즘 봤어요? 이래. 그래서, 아니, 왜요? 나는 난리가 났다는 거야. 엄청 잘 되고 있대. 그래가지고 개망신 당했지 그때.
옛날에 그 형, 아니, 근데 그런 내가 거 얘기하려고 있지. 했던 거는 주식 알려준 형 얘기 듣고 샀다가 괜히 물려가지고 차라리 내가 아는 코스코나 살 걸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던 거였는데 오히려 막 그런 게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적어도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알잖아. 내가 잘 모르는 걸 가지고 있는 건 불안한 거라는 거는 내가 알고. 반면에 내가 정말 이용하는, 내가 만약에 뭐 맨날 뭐 이마트 가. 그러면은 이마트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쳐. 그러면은 오히려 좀 더 마음 편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맞아. 과정은 좀 더 불확실함이 덜하지 않나 이런 거지. 야, 근데 너무 혹시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30대 30대 중반이라고 중반, 해서. 30대 중반. 아, 멋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30대 중반에 기혼에 월 2천. 우선 되게 든든한 직업이 있는 게 확실히 제일 그러니까 중요해. 맞아. 근데 이제 맨 끝에 보면 전문직은 벌이가 좋으니 만족하고 살다 투자 안 해서 큰 부자는 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왕과 함께 천천히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라면 일단은 저 한국 주식 중에서 뭐 안 팔 수 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세후로 2천원이 들어오시고 매달 1,000만 원씩 투자를 맞아.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원래 건 두고 확신이 있는 미국 주식을 그게 지수여도 괜찮고 그거를 갖다가 꾸준히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만약에 이게 진짜 거슬린다. 기존에 있는 그치. 한국 주식이 거슬린다. 그러면 확신이 있는 거는 놔두고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오를 수 있을까? 나중에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봤을 때 이거는 안 올라갈 것 같다. 스스로 확신이 없는 거를 골라낸 다음에 한꺼번에 다 팔아도 되고 근데 그게 마음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뭐 말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 올해 초 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 갈아타라고 하겠는데 지금 조금 뭐 이런저런 또 말이 많으니까 맞아. 그게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그 확신이 없는 종목 중에서 골라서 한꺼번에 다 팔지 말고 조금씩 파는 거예요. 조금씩 그 증권사에서 팔 수 있는 주식을 이렇게 설정해서 할 수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설정이 없으면 보통 뭐지 선입선출인가 하여튼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샀던 것들을 먼저 빠져나가게 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긴 한데 어쨌든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조금씩 팔고 그걸로 또 조금씩 사는 거지.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해도 그러면은 마음에 이제 좀 위안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 되게 조금 좋은데요? 덜 억울하고 이게 심리적인 효과인 거야. 이게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좀 극과 극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뺐을 때 나중에 올라가면 억울하고 한꺼번에 뺐을 때 맞아. 더 내려가면 다행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나뉘긴 하는데 그런 베팅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떨까요?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 이거를 막 몇 억씩 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3년 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러면은 많이 사셨겠는데. 그럼 매달 1,000이잖아. 그럼 매달 1,000이면은 3년 다 했으면은 쓰셨으려나? 4만 6천이라고. 3억 얼마잖아? 3억 얼마인데 지금 아니야, 국내 국내 주식이 주식 15% 정도니까. 그러니까 예, 국내 주식 그러면은 15%면은 지금 뭐 4천만 원 정도? 그렇죠. 4,500?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레슨런으로 보는 거야, 계속. 반성용으로. 반성하는 거야, 계속. 이게 괜히 막, 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거는 후회를 최소화하자. regret minimization 모드로 가는 거야. 근데 어떨 때 가장 후회를 많이 하겠어? 엄청 오르면 후회를 할 거란 말이야, 이게. 씨, 갖고 있을 거야. 이거 호모 그지 같은 새끼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팔아서 그러지 말고 그냥 가져가. 대신에 이거 내가 어떻게든 득이 되게 해야 되잖아. 올라가면 좋지만 내려갔을 때 득이 되려면 이거를 레슨런으로 쓰자. 이걸 맨날 보면서 막, 내가 저때 이랬지. 이러면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아 이러고는 도구를 쓰는 거지. 이거 나쁘지 않겠다. 반성하는 예를 거. 들어서 마이너스 70%인 거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충격파가 빨리 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남겨놓는 거야. 그리고 그치. 마이너스 네. 20%난 거는 지금 당장 판다 하더라도 뭐 한 30%인가 하여튼 그러면은 본전 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S&P 500이나 QQQ 뭐 나스닥 이런 거에만 넣어도 지금 지난 수년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5년으로 따져봤든 3년으로 따져봤든 10% 대충 내외인데 그러면은 3년 정도 있으면 본전 확보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뭐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단 지수에다 넣고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약간 분산한다 생각하고. 네, 네. 사실 자산을 모아놨으면은 그게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괜찮아. 이게 다 자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잘하시면 되는 거 같고 맞아. 지금 갖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면은 뭐 나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 돈은 벌면 되고 그치, 이게 다음 왜냐면 달에 저런 게 한번 있으면 계좌가 안 이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하고 계신다는 그 플랜을 엑스큐트를 계속 하시고 10년 정도 투자를 하면은 이게 습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로 다운이 되잖아, 자기 투자가. 그치, 그치. 그거를 잘 버티시면서 지금 갖고 계신 계획, 그리고 아직 아이가 없으시니까 자녀도 잘 나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지금 갖고 계신 그 마음가짐을 액션으로 계속 취하고 계시면은 뭐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뭐 걱정하실 게 뭐가 있을까. 나 옛날에 그런
이런 분 있었는데 예전에 직장 동료 중에 그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90%가 빠진 거야. 지금 10분의 1이 됐대. 막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거 그냥 팔고 딴 거 사시라고 어차피 걔네 좀뭐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절대 못 판다고 아까워서 그러면서 그냥 애들 물려줄 거라고 그냥 차라리 애들 물려준다고 그래서 아니 왜 애들한테 그지 같은 거 물려줘. 좋은 걸 물려줘야지.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이게 약간 그래. 항상 헷갈려하는 게 이게 뭔가 사고 파는 의식이 물건을 사는 거랑 비슷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이걸 샀어. 이 기계를 샀는데 이게 갑자기 90%가 10분의 1 가격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거 그 가격에 못 팔지 사람의 심리가. 주식이랑 물건이 달라서 그거를 좀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아깝다고 생각할 게 아니거든. 그냥 돈이기 때문에. 그 자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 얘기 누가 했었지? 주식을 사는 순간 주식이 내 자산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하필이면은 돈으로 환산한 걸 맨날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그치. 거라고. 떨어졌나 보다. 지금 안 팔면 되고 딴 거 사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근데 결국에 만약에 가지고 있잖아. 뭐 레슨런이든 뭐든 필요한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나중에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게 나오면 다 팔아. 맞아. 어. 맞아. 또 다 팔아. 내가 막 진짜 사고 싶은 게 나오면 다 취하지. 팔아. 근데 나도 생각나는 게 옛날에는 별의별 거 다 들고 있었어.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막 정리하면서 얘는 내가 진짜 그냥 마음 편하겠다 해서 애플 뭐 이런 거 사면서 그 이후로는 주식 되게 재미없어. 그냥 뻔해. 내가 해야 되는 건 뻔하고 딴 거 할 필요도 없고 딴 거 했다가는 후회만 하지. 못 알아 딴 거 해. 그냥 할 것만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라.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C 리미티드와 업스타트와 셔피파이 이런 거 다 지금 마이너스 한 90% 그리고 마이너스 60% 났는데 그 정도 맞아, 됐나요? 맞아. 아. 그 정도 됐는데 근데 나는 팔 마음이 없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호모랑 한테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 하나하나가 뭐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나도 사실상 이게 보면은 다 분산을 해놨고 확신 있는 거에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난 지수도 은퇴기 전 웬만해서는 다 지수고 개별 종목 하는 것도 지금 그게 한때 막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비중 1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뭐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다 치고 올라갔고 애플을 마소 이런 거는 항상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전체 친자산은 지금 계속 신고가야 신고가 요즘에. 근데 이거를 그때 얘기한 게 내가 주식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습관이라고 했잖아 습관. 그때 호모 기억나지? 그때 내가 그냥 사가지고 뭘 사든 간에 내가 확신 있는 걸 사가지고 그냥 계속 모아가듯이 하는 그 습관이 결국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어떤 약간 마음에 안 들지. 내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한때 나한테 좋은 수익을 안겨줬는데 지금 되게 부진하고 있다. 그러면 열받지. 근데 그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사실 별 의미가 없고 확신이 있으면 나중에 이거 분명히 또 튄다고 이거 나중에. 근데 진짜 로블록스가 늙었나 봐. 그런데. 늙었어 이제. 느낌이 그냥 결국에는 뭐 주식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라이프 스타일, 그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사는 진짜 거에 중요해. 맞춰가다 보면은 자산도 그거에 맞게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내가 이분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10년 후 은퇴해서 하와이는 아니고 간간히 일하며 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목표라고 하셨잖아. 뭐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벌이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도 그렇게 뭐 주변에는 배부른 고민이라며 이야기하기 꺼려지는데 그래도 우리 애청하는 유튜브 아왕의 고민을 보내신 거 보니까 진짜 고민이신 거야 이분은. 이게 너무 그럼요. 이게 나는 10년 이해할 수 있어. 10년은 이해하지. 은퇴해서 하는 거라면은 지금 삶이 고달플 수도 있고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야. 제 느낌에는 이분이 시간팔이를 지금 빡세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문의의 좋은 병원에 딱 자리를 잡으신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거기서 근데 널널하게 야, 일할 솔직히 리가 말해서 없어. 30 중반에 이런 생각 안 하나? 그때는 다 일 안 하고 싶고 쪼갰으면 일 안 하고 싶지만 결국 살아보면 일 하잖아. 그 나이 들면 들수록 일은 더 하고 싶잖아. 나는 그냥 젊었을 때 하는 고민인 것 같아.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알아. 왜냐면은 30대 때는 좀 더 그런 게 있지. 그리고 자식 낳아봐라. 자식 20년, 30년 키워야 되면 어쨌든 30년 일하셔야 돼. 나도 이 그치. 생각했지. 빨리 일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 40 돼서 은퇴하고 어렸을 때 하는 그냥 망상. 근데 이것도 근데 싸이 말도 맞는 게 우리 애청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싸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식을 낳았을 때 절대적으로 뭐 얼마가 든다 이런 기사도 많고 하지만 실제로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기분이 약간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일 안 하면 뭐 할 거야? 그것도 맞아. 일 안 하면 뭐 할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은퇴 연구소나 인터뷰나 뭐 봐서도 실질적으로 전민주기든 회사원이든 일반 자영업자든 막상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허니문 페이스에 한 1년, 2년 정도는 굉장히 좋고 나중에는 이제 우울감이 온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은퇴해본 사람 누구 있어? 나만 해봤잖아. 은퇴 개쓰레기야. 진짜 별로야.
은퇴하잖아? 할 일 존나 없어. 지금부터 골프를 치는 사람이면 은퇴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자기가 은퇴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은퇴를 한다? 말도 안 돼. 은퇴해서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평생 은퇴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야. 맞아, 맞아.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어떻게 그치. 아무것도 안 해. 그치. 근데 이제 10년 후 은퇴해서 간간히 일하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목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시간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 그게 맞아. 나도 그걸 느꼈어. 자기 시간을 네. 많이 보는 게 목표라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30대 때 더 바쁘고 처음에 원래 자리 잡을 때 더 바쁘고 뭐 그렇긴 한데 나중에 가면 짬이 생겨서 좀 편해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나중에는 당장은 무조건 편해져. 무조건은 아니지. 100%. 그거는 그 말할 수 없지. 그거는. 아니야.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계신 분들 열심히 계속 커리어 쌓다 보면은 나중에 근데 분명히 편해져. 내가 지금 내가 많이 이제 추측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운 좋게 좋은 과, 좋은 병원에 들어왔어. 자기 개인 병원이 아니라 페이야, 페이. 페이. 그치? 그러면은 음.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어. 그니까. 그리고 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얼마나 바빠. 다 바빠.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10년 후 은퇴해서 나중에 뭐 생각이 바뀌고 아니고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느끼시지 못하실 것 같고 아이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기분에서는 10년 후 은퇴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씀씀이가 아까 말씀하신 게 천은 생활비로 쓰고 손을 있고 쓰고 천은 주식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10년 정도 주식이 이제 안 불어나고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만 안정히 한다. 그것 때문에 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지수회사가 투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보다도 조금 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따졌을 때는 10년 일했을 때 나중에 10년 쓸 돈을 지금 마련하신 게 아니라 40대 은퇴하면은 뭐 한 50년 동안 5배 정도는 불리고 싶은 게 지금 목표신 거잖아. 그 그치? 지금부터 그런 거. 투자해가지고 10년 투자해가지고 1년에 1억에서 10억 투자해서 한 10배 먹으면 이제 100억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계산을 두들겨 보셔야지. 그러니까 10년 했을 때 연간 평균을 냈을 때 10년 후에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또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 있으니까 좀 세이프한 거를 잡고서는 대략 이 정도로 불어날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잡고 근데 목표 수익률을 잡고 했을 때 되게 위험하다고 우리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게 욕심이 생기면은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면은 손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거를 계산을 좀 잘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생활비는 원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천 정도를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줄이실 건지 더 늘어날 건지 그러니까 계산을 그거는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자녀가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생활을 그냥 유지한다 그러면은 1,500을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힘들 수 있어. 그 고민을 좀 쉽지 하셔야 될 않지. 거야. 막상 쉽지 않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의 성과는 내 컨트롤 밖의 일이고 지출 관리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 나는 그쪽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볼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게 10년 뒤라면. 이거 어차피 추측으로 하는 거면은 이직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 어떤 이직.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건 내 생각엔 그거에 대한 좋은 해답은 그 공간이나 자기가 있는 곳을 한번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내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별로다라는 생각 자체를 고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야. 자기가 있는 상황과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에 노력을 해가지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지. 돈이 그걸 절대 해결해주지 않잖아. 나 뭐 쉐어 좀 해도 돼? 뭐야 이게 내가 옛날에 내가 블로그에 썼던 건데 이 글의 제목이 뭐였더라? 이 제목이 뭐냐면은 참 언제 내 옛날에 힘이 남아가지고 내가 이런 거 썼. 박사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간 지난 20년처럼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래도 별 상관없다 이렇게 한다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 수년간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는데 요새 고금리 시대에 주식이 옛날만큼 안 오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쓴 건데 이제 요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S&P 500이나 나스닥에 매달 얼만큼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어느 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수익률이 제일 높고 어느 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수익률이 낮냐 시장 상황 따라서 그게 바뀌니까 그래서 재수가 없는 경우는 1936년부터 투자한 경우인데 45년이 걸렸고 왜냐면 뭐 세계대공황도 걷고 석유 파동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연 5,000불씩. 근데 제일 운 좋은 사람에 비해서는 19년이 더 걸린 거야. 연 5,000불씩 넣었을 때. 네. 그리고 나스닥으로 했을 때 제일 운이 좋았던 사람은 1980년도부터 투자한 사람이고 뭐 1밀리언 달성할 때 한 20년 걸렸는데 연간 5,000불씩 넣었을 때 그런데 제일 운이 나쁜 경우는 한 33년 걸렸다. 1984년이나 85년에 투자한 사람들이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제 오래 걸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타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를 다 극복하기 좋은 방법은 연 적립 투자금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봐봐. 연 10,000불 넣었을 때 해서 네. 연 90,000불. 아까 그분이 9,000불 되겠네. 네. 맞아. 9,000불 9만 불.
넘겠지. 1,000만 원씩이니까. 그렇지. 99.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밀리언보다도 지금 예를 들면 월 생활비가 1,000이라고 했으니까 1밀리언 가지고는 아마 뭐 30년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웬만해서는 뭐 한 15년 정도면 동날 텐데 15년 이내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걸로 투자하면 아무리 시장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일 운 좋으면 6년, 제일 안 좋으면 13년 정도 걸린다 이거야. 그냥 지수에 꾸준히 투자를 해도. 그럼 아까 10년 뒤에 은퇴한다 했을 때 만약에 1밀리언이 충분하다? 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어쨌든 그 1밀리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충분하지 않지. 충분하지 않, 그러니까 이제 그 씀씀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12억 나스닥, 갖고 40살에 은퇴를 한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쓸 때도 그거를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가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더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씀씀이가 크면 그게 줄어들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산을 해봐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간 9만 불 넣었을 때 진짜 시장 잘 타면 한 4년 만에 1밀리언 달성할 수 있고, 아니면 아무리 안 좋아도 11년이면 달성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한 10년 후면 1밀리언은 웬만해서는 달성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스를 지금 탈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재출이 더 높을 걸 예상하고 더 공격적으로 할 건지.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아까 말씀하신 게 아왕과 함께 천천히 큰 부자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 약간 상충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10년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시면 뭔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지만 미스저지먼트가 나올 수 있겠다. 맞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현재 너무 짧게 보면. 그러니까 국내 주식의 그런 손실을 보실 수도 있다. 아무리 미국 주식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러니까 그 10년이란 타임프레임에 이제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은퇴 시점은 아마 10년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이 괴롭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괜찮네 이런 순간이 아마 오게 될 거예요. 시장 상황이 좋으면 65살까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65. 근데 실질적으로 65세까지 일 안 할 수도 있지. 그건 모르는 거지. 개인마다 다른 거지. 근데 지금 30살인데 앞으로 30년 더 일하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너 30살 더 일하세요 그러면은 그 기분이 좋겠니? 힘들지. 기분 안 좋지. 힘들지.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복리라는 게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지수만 타고 가도 그 순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10년 잡았어. 이게 시장이 정말 좋으면 4년, 뭐 8년 걸리면은 뭐 이게 2.5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보통은 한 20년 정도면 3밀리언 갈 수 있을 것 같다. 왠지 이거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10년이란 게 너무 그렇고 한 50세 그거를 한 5년만 더 늘려도 이게 확실히 확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기분으로 난 10년에 은퇴하고 싶다라는 기분이 들 수 있지. 당연히 바쁘니까 힘드니까.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저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요지는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중도를 지키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공감, 그러니까 형이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미 너무 지금까지 노력해온 걸로 잘 만들어 놓고 캐시플로도 좋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막 무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냥 미스저지먼트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그러니까 롱텀으로 보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겠다 맞아. 라는 생각이고, 너무 두 번째 상황이 좋으신 것 같아. 근데 요거 좀 간단한 것 같아요. ABC 멀티플 초이스라. 두 번째 고민은 집을 어떻게 해야 고민이 됩니다. 올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주식을 팔고 대출을 조금 받으면 집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팔기 싫고, 역시 아왕 구독자시지, 아시다시피 한국 부동산 시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2년 더 전세 계약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투자자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시작하라고 했고, 피터리치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회비용인데 굳이 주식을 팔면서까지 집을 사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의 양대산맥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A. 일단 주식 팔아 집 한 채는 마련하고 다시 시작하자. B. 일부 대출받고 주식도 조금 팔아서 집 사고 주식하자. C. 일단 전세 살던 거 계속 살고 주식 돈생 강사하자. 이거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 사라고 할 것 같고,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하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만큼 사실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근데 저라면 집은 살 것 같아요. 라이프스타일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아마 1,000만 원 월별로 쓰시는 거가 만약에 이 생활비를 좀 더 아낄 수 있다면 모르겠어요. 생활비를 아끼는 효과를 하면은 부동산 하는 게 좋은데 그 생활비를 만약에 아끼는 효과가 없다 이러면 잘 모르겠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나 같은 한국은 경우는 근데 전세 내는데 집세 내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랑 상관없잖아. 그러네. 전세자금 대출에서 대출 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저기예요. 이분이 지금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 모르지만 고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고향에서 그 지방에서 일을 한다고 한 걸 봤을 땐 자기 고향은 아닌 거야. 왜냐면은 내가 고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민할 것도 없어. 집을 바로 사야지. 서울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데다 집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집을 뭐 음. 서울에다 사놓고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뭐 진짜 새로 집을 어렵다. 살아야 되는 거지.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 그냥 서울에다가 집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서울이 저도 그런 집값이 생각이에요. 근데 서울에다 지금 집을 지금 얼만데. 집이 좀 빠지니까 내가 은퇴해서 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너무 무리할 필요 없고 애들이 막 크는 맞아. 것까지 생각 안 해도 되잖아. 맞아, 서울에 맞아. 내가 집을 사놓고 그리고는 지금 공무원 계신데도 그냥 전세로 이어가셔도 차라리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우리 야왕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일단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동산을 끼고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져요. 맞아.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 대출을 나는 뺄 수도 무조건 있고 부동산이 좋은 것 같은데. 무조건. 이래저래 자기가 새 나가는 돈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그 부동산에 묶어놓는 효과가 있고 레버리지를 일단은 쓸 수 있고 요즘에 뭐 금리가 좀 높아져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현금에 너무 이제 큰 피해가 안 간다면 자산은 그냥 끼고 있는 게 마음이 일단 편하고 라이프스타일 면에서 좋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좀 경계하셔야 되는 게 아마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일 거야. 내가 전문이고 그럼 내 주변에도 동기들도 그렇고 의사들이 많을 거 아니야, 전문의들이. 그렇지. 그러면은 집을 산다고 해도 신경이 쓰일 거야. 아, 누구는 어디 사는데 내가 여기에 막 더 좋은 걸 사야 되는 더 좀 비슷한 걸 사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거란 말이야. 근데 맞아. 내가 봤을 땐 그게 가장 큰 미스저지먼트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 진짜 이 라이프 스타일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또 너무 해피 중요해. 와이프, 해피 라이프라는 말이 있듯이 와이프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기 아, 때문에. 그거 진짜 중요하지, 그치? 배우자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즉, 배우자분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배우자분의 은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느끼는 건 부동산 갖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해. 돈은 없어져도 어디서 살 수 있잖아. 내가 추울 때 들어갈 곳이 있고 좋은 것 같아. 피터 린치가 한 말이 딱 그거야.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건 하셀도 똑같은 얘기했고, 그러니까 집은 맞아. 사실상 라이프스타일이랑 관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살 공간이라서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기본 맞아.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심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사실상 나중에 그걸 가지고 자금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오히려 맞아. 스스로 자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함이 좀 생긴다. 그런 면에서는 좋다. 아, 나는 그런 B로 갈 것 같아. 지금, 나도 B. 일부 대출 받고 주식도 조금 팔아서 집 사고 주식도 하고, 둘 다. 그 대출 갚는 거 짬짜면으로. 안에다가 자기 재테크를 포함시키면 그러니까. 되잖아. 그리고 약간 지금 그러니까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또 쪼들리게 좀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돈을 방법이야. 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 돈을 그냥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맞아. 빌려서 뭔가를 산 다음에 천천히 갚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야. 내가 좀 쪼들리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젊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이것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어. 어릴 때일수록 돈을 많이 빌려놓고 그걸 갖다 진짜. 천천히 갚는 게 진짜 좋은 전략이지. 아, 이거는 너무 의견이 다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에 사냐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건 알아서 하셔야지. 나라면은 내가 은퇴해서 어. 살 곳에다 사놓겠어. 근데 답변을 또 주세요. 만약에 저희가 했던 말이 뭔가 상황이 안 맞았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괴널이 또 들어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그것도 때문에 제일 오늘 재밌어. 괴널이 또 없어서. 한국에 아, 있는 그치. 거는 괴널밖에 없잖아. 그래서- 현실적인 걸 형이 더 훨씬 많이 하실 수 있어. 이거 공감도 많이. 우리끼리 단톡에서 카톡방에서 얘기했을 때 괴널이 되게 막 뭔가 강한 얘기를 길게 썼는데 그랬었나? 내가 안 읽었어. 너무 길어가지고. 아, 이건 내가 답할 수 있어 라고 쓴 다음에 되게 길게 썼거든. 길어갖고 내가 안 읽었어. 아유, 이런 고민을 벌써 하고 있고 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실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셔라. 어차피 벌써 투자자의 롱런이라.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어. 야, 우리 그거 아직도 못하지 않았냐? 그 시청자분 한번. 그거 했어. 그- 형 없대? 했는데 우리 마무리가 그때 끝에 그렇게 끝났어. 잠깐만, 괴널이 그때 할 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뭐 할 카톡에다 말이 남겼는데 맞아. 너무 이거- 길어서 아무도 안 읽었다고. 그때 왜 나 이거 진짜 할 말 많은데 막 그랬잖아, 괴널이. 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일단 다시 돌아간다면 집은 무조건 살 것 같아요. 투자 개념으로 산다기보다도 일단 집을 샀을 때 좋은 점이 안정감. 그다음에 집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난 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이 있을 거다. 근데 집을 서울에 사냐 지방에 사냐를 얘기를 했을 때 난 무조건 서울에 살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안 빠지는 그래도 강남 쪽에 괜찮은 거 아니면 서울 안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물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을 샀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주식을 하든 한국 주식을 하든 주식이 시장이 한번 망가지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은 나와요.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그럼 오히려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다고. 이분은 캐시플로우가 있는 분이잖아. 그래도 지방에서 의사로 일하시면서 꾸준하게 캐시플로우가 있고 맞벌이로 캐시플로우가 있다면 더더욱이나 그때 주택담보대출이랑 했을 때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장이 완전히 꼬꾸라졌을 때 코로나 같은 시기에 주식을 했을 때 이거는 부동산이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생각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천을 하는데 미국 주식을 하냐 한국 주식, 그건 선택. 근데 한국 주식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남의 얘기만 듣고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요새 워낙 그거는 공부할 수 반성을 있는 하시더라고.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내가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텔레그램이나 뭐 유튜브 이런데 뉴스 플로우만 잘 체크해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맞아. 있을 거거든요. 맞아. 그리고 주식할 때 저는 이런 분이라면 더더욱이나 무조건 30%는 현금, 그다음에 나머지 돈으로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LG전자 같은 거 전 장기 투자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뭐 전장산업이나 이쪽에서 이제 완전 회사가 이런 가전이나 이런 거 플러스 뭐 모바일 사업은 팔았고 거기서 바뀌고 있는데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글로벌리 해자도 있고, 지금 수주 잔고가 막 2030년까지 꽉 차가지고 어쩔 줄 모를 정도야. 와. 갑자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한 꾸준하게 십몇 년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LG 마그나에서 파워트레인 쪽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전장 쪽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완전 지금 52주 최저가 아직 그 못 뚫고 있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 난 이거는 밸류벳이다,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섞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주식의 매력은 일단 그리고 세금을 안 낸다는 것도 큰 매력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국 주식 중에서 왜 글로벌리 리딩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기술력 있는 애들. 뭐 어떤 애들이 내가 있나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 파크도 있고, 파크. 그다음에 뭐 독보적인 기술력 갖고 있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사서 모으면은 현대중공업 이런 거 독보적인 조선 기술. 아니지. 우리 아황 애청자라면은 알지. 보로노이와 파크 시스템스 끝. 브로멜 좋죠. 브로멜 좋고요. 아 근데 또 이러시 그 김정환이가 걔처럼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양아치 새끼 그거 내가 리딩방 해가지고서는 자기 막 물건 떨고 이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유죄 아 판결 근데 다 그거 나오고 어떻게 나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자기 얼굴 다 팔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근데 뭐 행동을 어떻게 자기는 뭐 하냐? 그럴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보르노이 사지 마세요. 나쁜 주식입니다. 이상 한국의 현인 괴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러면은 반대로만 하면 다 잠깐만. 돼. 35세 한국의 짐 크레이머. 판 거야? 사지 마세요. 뭘 왜 살까요? 삽니까, 뭐 그걸? 그렇게 물어봤더니 바이, 바이, 바이. 모르는 사지 말라고. 빨리. 아예 한국의 이분이- 짐 크레이머 괴널. 그러면 우리적인- 나 같으면은 반은 아황 전략, 그냥 적립식 투자. 반은 타이밍 투자해서 저평가주 장투, 무조건 장투. 그 다음에 30% 현금.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부동산 하나 해놨지? 그 부동산에서 이제 뭐 대출 갚는 거 다 제외하고 남은 돈 갖고 주식을 하는데, 맞아. 그 남은 돈에서 그 중에서 30%는 현금으로 항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적립 투자 하는데 계속 돈을 쓰고, 나머지는 장투 개념으로 산다.